안녕하십니까. 될 때까지 세미나 1차 교정의 오늘 치과원장 김석범입니다. 2021년 들어서 이제 교정 세미나가 일반 치과의사 대상으로 조금 접근하기 쉬운 그런 주제로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부분은 1차 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총 4부분 걸쳐서 1차 교정에 대한 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파트 1으로 야 너도 할 수 있어 1차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1차 교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액티브 플레이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두 번째로 1차 교정 치료 꼭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은 일반 치과의사나 어떤 교정 전문이나 아니면은 해외 치과의사들 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저도 여쭤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 장치들을 다 우리가 이제 만들 때 기공소에 의뢰를 하는데, 실제로 기공소에서 만든 거는 좀 제한적이고 많이 쓰는 장치 위주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교정 기공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리무버블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정과를 전공을 했고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공유하는 걸 좋아해서 연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모토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추구하는 그런 치과의사 김석범입니다. 오늘 치과는 제가 중랑구에서 한 14년 정도 지금 개원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전을 해서 한 3년째 된 치과입니다. 중랑구에서는 이제 최초로 캐드캠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데이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짧은 입천장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입천장 임플란트 틀니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들이 많아서 오사카에 있는 혼다 클리닉,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김영수 교수님을 통해서 입냄새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뭐 이렇게 자꾸만 뭔가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치과 내부에 연구 개발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열심히 연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부캐릭터로 3년 전부터 베로투데이라는 개원 전문 그리고 치과의원 전문 경영 컨설팅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요새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치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힘든 과정이어서 저에게도 이제 어떤 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이제 힘 닿는 데까지 같이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베로투데이 미션과 비전을 잠깐 설명드리면, 미션은 원장, 직원, 환자 모두 행복한 그런 의료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자 함이고요. 베로투데이는 원장 프렌들리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노력을 덜어드리는 개원 전부터 폐원 이후까지의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 쪽의 치과의원 전문 경영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혼자 빨리 가면 속도는 나지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슬로건은 외롭지 않게 함께 멀리 가요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17개 팀의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교정 전문의가 생각하는 교정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일단 교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쏟은 노력과 시간이 있으니 스트레스가 좀 덜 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힘든 수련 생활을 겪고 나니 교정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다른 일반 의사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지식이 있으니까 사실은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께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쌓아놓은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되셔야 됩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작년 초부터 줌을 통해서 이제 어떤 1차 교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이제 확실치 않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듣고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차 교정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조금 바꾸면 치아 경영에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공소에 실제로 제약되는 게 결국에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BP입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볼 클래스프로 이제 ABP 전방부를 이제 플레이트를 올린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교정하면서 굉장히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에 올라온 거 POBB, Posterior Occlusal Bite Block.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단 클래스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볼 클래스프로 바꿔주면 2차 교정할 때도 좀 편하게 바이트 점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링구얼 아치 같은 경우도 있고요. 턴 클립, 습관을 없애주기 위한 장치죠. 메디안 스크류, 이번 세미나의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주인공, 별 5개짜리입니다. 3웨이 스크류, 횡적 전방부도 같이 넓힐 수 있는 장치. 팬 타입 스크류, 주로 전방부를 이제 크라우딩을 해소하는 그런 장치죠. 트윈 블럭, 클래스 2에서의 원픽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고 파트 3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별 5개짜리고요. 클래스 2 바이오네이터, 이런 경우는 조금 구강 내 이물감이 있거나 그럴 때 클래스 2 액티베이터, 프랑켈 3, 이런 장치들이 성장기에 아동에 많이 사용되고요. 이제 리테이너로는 기본적인 홀리, 클리어 리테이너, 모델 셋업을 통한 스프링 리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제 썰컴이죠. 별 5개짜리 썰컴 리테이너. 그 다음에 이제 상악 경린을 위한 레피드 팔라탈 익스펜전, 하이렉스 타입,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린 경우에는 본디드 RP,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1차 교정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많이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실제로 우리 치과에 이미 메디안 스크류 환자가 있다,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파트 1에서는 1차 교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봤고요. 이제는 파트 2, 이래도 안 할 거니 1차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미 내 치과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 중에 MS 환자가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만약 이렇게 찾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부분,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이제
처음으로 1차 교정을 시작하는 그런 원장님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장치가 좀 넓어지면 리텐션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리텐션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아담 클래스프를 조절해야 될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MS 장치를 쓰기 위해서는 골격적인 부분은 멀쩡해야 돼요. 정상이어야 되고, 다만 치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종교합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를 이제 초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치열 교환 시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공간 유지를 할 수도 있고,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한 경우 리게이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연속 발치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합이 형성되는 것을 이제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 치과 의사분들이 연속 발치술 잘못 사용하다가 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상악을 그러면 공간을 재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스프링이나 스크류 이런 것들, 그리고 6번의 헤드기어를 써서 뒤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협조도를 얻지 않고 디스탈잭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6번을 후방으로 보내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고정식 장치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펜듈럼이나 디스탈잭, 그 다음에 악공 확장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악에는 우리가 이제 가철식 장치로 스프링이나 스크류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고정식 장치로는 뭐 2x4나 이런 것들을, 미니 스크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써야 될 그런 이제 장치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 메디안 스크류예요. 횡적인 확장을 통해서 아치 페리메터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류는 한 번 돌릴 때마다 이제 90도가 회전이 되고, 총 이제 원으로 따지면 이제 4분의 1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0.2mm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4번을 돌리게 되면 결국엔 한 서클이 돌아가게 되고, 이게 이제 양쪽으로 1mm가 벌어지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양쪽으로 1mm 정도는 확장이 되어야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치아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다양한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같이 확장을 하면서 약간 틀어져 있는 치아의 뭐 로테이션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가능하고, 그리고 함께 디자인돼서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9세 여환인데요. 보면은 치아 공간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태죠. CDE에 비해서 상악에 이제 많이 뭉쳐 있고 크라우딩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별 5개짜리 메디안 스크류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스크류가 들어가고 양쪽에 아담스 클래스프, 전방부에는 라비얼보, 이런 이제 장치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디안 스크류는 언제 해야 되느냐?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상악 11, 11번과 21번이 틀어져 날 때, 아유, 보기 흉하니까 그냥 브라켓 2개 붙여서 가지런히 하자. 아니면 C번까지 붙여갖고 가지런히 하자. 이러신 이제 치료 방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맹출 폭경이, 3, 4, 5 폭경이 기존에 잔존하고 있는 CD 폭경보다 월등히 클 때는 뭔가 공간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C번이 이제 조기 탈락하고 2번 뒤에 바로 이제 뭐 D번이 위치한다거나 그러면은 치아가 날 공간 자체가 하나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바로 들어가셔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준은 상악 2에서 2, 하악 2에서 2까지 맹출 후에 1차 교정을 시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 나올 땐 너무 빠르고 CD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성장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한국인의 평균 성장 이런 걸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자에 있어서는 어떤
사춘기 최대 성장이 일어나기 직전에 뭔가 우리가 이루어져야지 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걸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조금 1년 내지 2년 정도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오프부터 사춘기 최대 성장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나이가 여성의 경우에는 8에서 9세에서 11세 정도. 남자는 요거보다 한두 살 느린 10세에서 13세가 그래도 성장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한번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악 2에서 2까지의 맹출 시기를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한 초2에서 초3, 만으로 따지면 8에서 9세, 여학생의 경우에는 초1에서 초2, 만으로 따지면 한 7에서 8세 사이가 되면은 보통 편차는 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상하악 2에서 2번까지가 다 맹출이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메디안 스크류의 적용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출생 연원율로 좀 바꿔봤어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그러면 남학생 같은 경우는 2012년 1월 26일 생일부터 2013년 1월 27일까지고요. 여학생의 경우는 13년 1월 26일부터 14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요걸 가지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오클루전에서 봤을 때 그냥 라인대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V자 모양으로 다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씹는 면 쪽만 아니라 내면 쪽도 같이 다듬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레진 부위가 싱글룸에 걸려서 양쪽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도 V자 모양으로 다듬어 줍니다. 같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원하지 않는 치아에 있어서는 오클루전만에서 V자, 링괄 쪽에서 V자로 다듬어 주시면